자, 우리가 인스타 스레드로 돈 한 푼 못 벌었던 이유입니다. 인스타 스레드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 하시는데 고객들이 예전처럼 발생되지 않으시죠? 오늘은 그게 왜 그런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100명한테 노출되던 내 글이 지금 서너 명한테만 노출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져서가 아니에요. 누가 이 규칙을 바꾼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타가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메타는 뭐 하는 회사냐? 메타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스레드와 왓츠앱을 가진 회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회사의 분기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8억 달러였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8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 중 광고로 번 돈이 594억 달러입니다. 전체 매출의 97%가 넘는 수치죠. 즉 이 회사는 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광고 파는 회사지. 그게 본질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회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광고를 더 많이 팔아야 되냐? 그걸 고민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 실제 사례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실제로 인스타 키면 예전보다 광고글이 많이 늘어났죠. 실제 메타에서도 광고를 보여준 횟수가 1년 전에 비해서 14%가 늘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 이용자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광고 칸을 좀 더 손을 봤다라는 항목으로 실제 표현된 바가 있어요. 즉 일반 게시물 외에 광고나 판매글을 인스타 피드 내에 더 많이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둘째, 광고 비용도 12% 더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100만 원 내던 게 112만 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나 사업 좀 해보신 분은 여기서 이상한 게 보여야 되죠. 파는 물건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값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배추 농사가 풍년이 들면 배추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비용이 12% 더 올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까? 왜냐면 값을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안 가고. 왜?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인스타 광고 말고는 마케팅할 수단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올려도 별다른 저항 없이 쓰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인스타 이용자는 하루에만 20억 명입니다. 페이스북도 20억 명이고요. 스레드 이용자도 이미 월 5억 명이 넘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인구가 10명이라면 그 중에 4명이 매일 이 회사 앱 뭔가를 쓴다는 거예요. 딴 데가 없으니까 값을 올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유기적 도달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뭔 말이냐면 내가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이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높으면 좋은 거죠.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가령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리러 들어갔어. 근데 경비실에서 딱 걸렸네. 그래서 못 돌리게 막으면 한 장도 못 붙이고 오는 거예요. 못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100장 찍었는데 경비실에 부탁해서 한 10장만 붙이게 해주세요 해서 허락 맡았어. 그렇게 해서 붙였어. 그러면 유기적인 도달수는 10%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떠나서 그냥 내가 광고비 내면 돈 낼게요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이게 해주잖아요. 도장 찍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뭘까? 내가 아무리 전단지를 예쁘게 만들어도, 또는 아무리 도움되는 유익한 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도 경비실에서 막히면 절대로 붙일 수가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튼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만든 전단지 몇 장을 공짜로 붙이게 해줬냐라는 게 우리 관건이잖아요. 돈 안 내야 되니까. 페이스북은 2012년 4월에 이 비율을 16%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팔로워가 100명이라면 내가 글을 쓰면 100명 중에서 16명한테만 내 글이 노출돼서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인스타 기준으로는 어떠냐? 2020년에는 10에서 15%가 팔로워한테 공짜로 전달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026년 기준으로는 3.5%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 팔로워가 100명 중에 기존에는 그래도 10명에서 15명한테는 보여줬는데 이제는 서너 명한테만 내가 쓴 게시글이 노출이 돼서 보여줬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죠. 내가 팔로워로 모으는 데는 뭐 하루면 뚝딱 만들어지나요? 몇 달에서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팔로워라도 그 중에서 96%, 97% 정도는 내가 쓴 걸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은 팔로워 대다수는 뭐다? 똥개 훈련한 거다? 내 고객 또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 수치 같은 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돈이 수치로만 존재하듯이. 저커버그가 2020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인스타 피드에 뜨는 게시물 중에서 15%는 인스타의 추천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그때는 어떻게 됐냐? 2024년에는 그 15%도 많은데 이제는 50% 이상이 인스타 추천 게시물이라고 했어요. 3년 만에 15%에서 50%가 된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피드에 뜨는 게시물은 내가 골라서 볼 수 없다는 뜻이고 인스타가 추천해 준 걸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제육볶음을 먹고 싶은데 가령 자꾸 군만두를 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친구를 팔로우했는데 친구 글이 나한테 안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 사업을 목적으로 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생산자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피드에 바로 안 뜨기 때문에 내 사업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자영업자든 개인이든 간에 팔로워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게 내 자산이 바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인스타라는 회사가 그냥 규칙을 바꾸면 끝나. 아몰랑 바꾸는 대로 그냥 그렇게 결정될 뿐이에요. 일반적으로 팔로워가 10,000명이면 10,000명한테 전부 내가 쓴 게시물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중에서 3.5%한테만 보여진다는 건 실제로는 내 계정이 10,000명 계정이 아니라 350명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3.5%만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 고객을 모은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아파트 안에 존재하는 입주민만 모은 격인데, 이마저도 아파트 측에서 출입문을 닫아버리면, 잠가버리면 이 손님들을 볼 수조차 없다는 의미입니다. 접촉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안에 손님들은 어디 사라지는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인스타나 스레드나 뭐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니까 혹시 내 컨텐츠가 거지 같나? 혹시 그래서 안 되나? 내 탓인가? 즉 내 잘못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팔로워 숫자는 안 줄고 도리어 늘기도 하는데, 운 좋게. 근데 반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내 잘못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인스타든 스레드든 돌아가는 구조의 전부예요. 우린 그 안에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대유행한 적이 있었죠. 마치 네이버 카페처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팬페이지에 팬이 많은 페이지일수록 도달률이 더 낮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평균 도달률이 12%였는데 여긴 4%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가령 50만 명 넘는 대형 페이지의 도달률을 되게 낮췄는데 그 이유가 뭘까? 단순한 거죠. 큰 페이지는 어때요? 작은 페이지에 비해서 광고비를 낼 여력도 더 크기 때문에 소위 제한을 더 많이 건 겁니다. 광고비에 많은 돈을 쓰기 어려운 그 없는 개인들보다 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플랫폼에서 빠르게 성장한다? 그럼 플랫폼 입장에서 과금 대상이 되는 거야. 페이스북이 그랬는데 인스타도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 릴스도 아직까지 조회수 잘 나오죠. 그래서 너도 나도 뭐 강사들이든 뭐든 릴스 막 하라고 그러고 릴스 너도 나도 올리고 있죠. 근데 광고비를 보면 어때요? 2025년 기준으로 인스타가 일반 게시물은 20%를 올렸는데 릴스는 35%나 올렸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다? 이제 릴스 도달률을 낮춘다는 뻔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낮췄겠지. 너네들 무료로 잘 쓰고 있었지? 이제 광고비 높일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높일 거고 뜻입니다. 즉 이게 역설적으로 잘 나가니까 광고비를 더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플랫폼이 돈 버는 구조는 그래서 단순해요. 이건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잘 돼서 플랫폼처럼 되고 저커버거처럼 되면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여러분 돈 버는데 유리하잖아요.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처음에는 플랫폼 만들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을 모아야겠죠? 어떻게 모을까? 여기다 좋은 글 써주면서 공짜로 퍼주는 거야. 누가 게시글 조금만 올려도요. 여기다 올려도요. 인스타에도 조회수 팍팍 밀어줍니다 아마.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모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걸 보러 오는 소비자와 콘텐츠를 올리는 생산자들이 더 몰리기 시작하죠. 막 이렇게 더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때요? 볼 게 많아졌죠?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올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모였어.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처럼. 그럼 소위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나가려고 해도 탈퇴하려고 해도 갈 곳도 없어. 이만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다 모여 있어. 우리가 카톡을 욕하지만 카톡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랑 같은 거죠. 다들 카톡으로 소통하니까 이제 플랫폼 측에서는 확인이 됐죠.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는 구간까지 왔구나. 이제는 광고비를 올리고 도달률은 낮춰야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네? 그럼 광고비 더 올려야지. 라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좀 다른 사례인데 배민도 처음엔 어땠죠? 월 8만 원인가 되면 깃발 꽂고 하는 정액제 상품이 나왔었죠. 근데 그 뒤로는 정률제가 나왔죠. 울트라콜 3개 쓰는 기준으로 월 20만 원대 되던 가게가 이제는 월 막 100몇십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월 매출 3천 기준으로 광고비가 엄청나게 폭증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역풍을 맞으니까 며칠 만에 바로 바꾸긴 했는데 어때요? 결국엔 몇 년 후에는 정액제를 없애버렸잖아요. 즉 뭔 짓을 해도 사람들이 안 나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배민이라는 플랫폼은 자기들이 돈 더 버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럼 들어오니까 야 다 같이 나가면 되지 않냐?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배달앱이 값을 올렸을 때 지자체들이 뭐랬지? 공공 배달 앱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공공 앱들이 잘 됐을까? 금방 망해요. 이상하다? 그 앱들은 수수료도 싼데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배민 앱이나 이런 걸 쓰지 공공 앱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공공 앱 안 쓰고 배민 앱만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플랫폼은 유저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공공 배달 앱을 깐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여기선 주문도 없고 따라서 가게 사장님들이 여기에 가입해봐야 주문이 빵건인데 여기다 계속 활동하겠냐고. 안 하지. 그럼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이제 회원들이 탈퇴 안 하고 배민에서만 쓰는 게 확인이 됐네? 이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거지. 도달률도 똑같아요. 안 나가는 게 확인이 되면 공짜로 보여주는 거 어때요? 줄여야지. 왜 공짜로 줘 이제? 퍼줄 일이 아니지. 네이버 플레이스도 처음에는 하루 광고비 상한이 2만 원인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도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취지였어. 좋은 취지죠. 지금은 어때요? 광고비 미친 듯이 써야지.
네이버 블로그도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찌질한 용어가 세상에 등장했잖아요. 저품이 네이버 공식 용어가 아닌 건 다들 아시잖아요.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안 보이는 상태. 이것들을 블로거들이 부른 말이었어요. 누락됐던 거지. 어저께까지 상위에 뜨던 내 글이. 그런데 왜 그런지 공식적으로 알려준 적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뭔가를 잘못한 경우라기보다는 회사 자체에서, 즉 윗단에서,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에서 제약을 걸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수순이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광고를 안 하고 공짜로 쓰면 안 되는 쪽으로. 지디넷의 국내 블로거 인터뷰 하나가 실렸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글만 쓰면 상단 5위 안에 꽂혔었대.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고 블로그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도 40% 이상 줄었대요. 이 블로거가 그럼 과거보다 거지같이 글을 써서일까? 아니죠. 규칙이 바뀐 거야. 플랫폼을 언제든 바꾸잖아요. 그게 전부인 겁니다. 물론 플랫폼 입장에서도 땅 파서 장사하나? 아니죠. 서버도 돌려야 되지, 인건비도 나가야 되지, 뭐 고정비, 간접비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무작정 무료로만 풀면 버는 돈이 없으니까 유지가 안 되겠지. 그래도 상장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어때요? 석 달에 한 번씩 실적 발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쫓겨나. 근데 이들이 값을 올릴 때가 기가 막힙니다. 만약 우리 입장에서 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은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 명분이 있어야 올리지. 재료도 더 좋은 거 써야 되지, 서비스도 더 좋은 거 해야 되지, 또 더 좋은 인력도 써야 되지, 더 좋은 매장이나 더 좋은 사무실 같은 데를 써야 되지. 그래야 되잖아요.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지 띡 하나 올리면 끝이야. 잠수 패치도 하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광고비를 받는다? 이건 정상이에요. 다만 특정한 이유도 모른 채 광고비가 계속 오른다는 점은 이용자들한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규칙을 바꿔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이 돼도 우리는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광고비를 많이 받는 만큼 우리가 보는 피드에서도 광고가 더 자주 보이죠. 그럼 어때요? 유저 경험이 나빠지잖아. 왜 자꾸 나오지 광고가? 가령 우리가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어. 근데 1분마다 광고가 나와봐요. 감정이 끊겨버려서 노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좋다고 안 나가는 상황이야. 지금 이게 지금까지 그래서 이어져 온 악순환 구조인 거예요. 플랫폼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소비자를 붙잡을 줄 알아요. 소비자들이 인스타나 스레드에 접속해서 볼 게 많게 만드는 거예요. 매장 검색도 어때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하잖아요. 소비자들은 나갈 것도 없고 나갈 이유도 없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물며 겨자 먹기로 남아있을 수밖에. 그래서 광고비를 더 낼 수밖에. 결국 이제 이 구조를 알았다면 생산자 입장에서 플랫폼에 컨텐츠를 올리는 분들은 조회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으셨을 거예요. 지금 한창 스레드 잘 나가고 있죠? 팬 모으기 쉽다는 겁니다. 조회수나 뭐 이런 거 댓글 같은 거. 예전에 페북 페이지에서 팬 모을 때 10,000명 모으는 거 되게 쉬웠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스타에서 10,000명 모으려면 피드도 겁나 올려야 되고요. 광고비로 만약에 모은다. 광고비 수백 갖고 안 돼요. 지금 스레드는 하시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스레드는 지금 초창기거든. 마치 초반에 막 퍼주는 것처럼 플랫폼에서. 아직 메타에서 그래서 조회수 잘 주는 중입니다. 왜? 회원수 많이 모아야지 스레드도 이제. 그래서 공짜로 푸는 단계라서 그래요. 그럼 많이 모인 데는 어떻게 한다? 역시나 또 도달리를 낮추고, 즉 조회수 떨구고 광고비는 높일 거예요. 이럴 수는 있겠죠. 플랫폼 탓하기 전에 콘텐츠가 정말 별로라서가 아니야? 콘텐츠가 재미없거나 아무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조회수는 더 떨어지겠죠. 그건 뭐 말할 게 뭐 없지. 문제는 콘텐츠를 잘 만든다고 뭔가 돈이 나오는 어떤 당첨권 같은 어떤 확정적인 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최소 도달률을 보장받는 추천권? 어떤 입장권 같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전에 2021년에 애플이 아이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를 했었죠. 한마디로 뭐냐면 정보 수집해도 되냐? 네 정보 수집해도 되냐? 묻는 그 팝업 아시죠? 실제 미국인들 100명 중에서 96명은 거기서 거절 버튼 눌렀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메타 광고가 이제 누구를 타겟팅해서 보여줘야 될지가 막혀버렸네? 개인정보를 알아야지 개인 맞춤형 광고를 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가령 내가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뽀로로 음료수를 노출시켜줄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뽀로로 음료 살까? 내가 애인가? 아니잖아요. 이 업데이트 된 뒤에 메타 시가 총액이 2,300억 달러가 증발을 합니다. 이건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기준 최대 낙폭이었어요. 메타 같은 대기업도 얘네보다 더 큰 애플 앞에서는 그냥 종이 호랑이인 거야. 도달을 잠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마치 메타가 우리들한테 도달률을 떨군 것처럼 메타도 애플에 비하면 세입자에 불과한 겁니다. 주인이 나가라면 까라면 까야지. 그럼 그 뒤로 메타는 어떻게 했냐? 죽었냐? 아니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 애플에 기대지 않고도 손님의 이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뭐 지역 같은 어디 사는지 이런 거 개인정보 수집해서 자기들이 이제 보관하기 시작해. 뭔 말인지 아시죠? 애플이 한 것은 한마디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예비세입자를 계약 전에 못 만나게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둘이 만나면 둘이 붙어서 계약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못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즉 우리도 손님 리스트를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해야 끝도 없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광고비를 그나마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개인들도. 근데 매달
우리 신규 유입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걱정이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그 신규 유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하고 있는 광고비를 좀 계산을 해보면요. 메타나 인스타 광고를 주제나 형태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쯤이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업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럼 가령 5,000명한테 도달시키려면 50,000원에서 100,000원쯤 들잖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 중간값으로 한 7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한 달에 20번 정도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원 넘게 한 14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이게 뭔 의미냐면, 우리가 처음에 인스타 할 때는 공짜로 도달했을 그 숫자였는데 이제는 그 숫자에 도달하려면 140만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의미하는 계산이야. 공짜가 이젠 고정비가 됐다고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2024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플랫폼에 내는 월평균 광고비는 120만 7천원이래. 얼추 140만 원에 근접하죠. 제 이 영상도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어때요? 제 아파트예요? 남의 아파트잖아. 저도 예외일 수 없고요. 왜냐면 나도 내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연락할 방법이 있어? 하나도, 개인정보 하나도 몰라. 그리고 이 영상을 유튜브가 몇 명한테 보여줄지도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 프로필이나 틱톡 프로필, 유튜브 프로필 설명란에 카톡 채널 링크라도 다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메타처럼 수익화 방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애플에서 벗어나서. 그럼 고객 목록을 유튜브나 인스타에 기대지 않고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결국 개인이 수익화하는 방법은 컨텐츠도 중요하고 팔로워 수도 중요하다. 그죠? 하지만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플랫폼이 막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공인중개사처럼 못 만나게 하는 건데, 첫째, 내 팔로워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인스타든 유튜브든 틱톡이든 스레드든. 둘째, 저번 달에 올린 컨텐츠로는 신규 유입을 못 만듭니다. 최신성 아시죠? 즉 꾸준히 컨텐츠 올려야 되고 광고도 꾸준히 계속 돌려야 돼. 그래야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은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광고를 껐다면, 그래서 신규 고객이 없다면, 아, 그건 내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에서 내가 장사하고 있어서 그래. 문을 잠가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제 예상입니다. 이제 조회수 잘 나오던 스레드도 공짜 도달이 제가 보기에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엄청 줄어들 거예요. 지금 같은 조회수 안 나온다는 겁니다. 100%에 이거. 둘째, 그럼 스레드 광고 단가는 어떨까? 자연히 오르겠죠? 인스타 오르듯이.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객을 스스로 잘 모으는 사람이 늘 그렇듯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서 손님 DB 파는 장사는 늘 돈을 잘 벌 것이다. 손님 리스트 제공한다는 대행 상품들은 그래서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왜? 플랫폼은 못하게 해놨으니까. 자, 글청기였습니다. 내용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만 하나 눌러주세요. 야, 가두리에 갇힌 물고기는 자기가 갇힌 줄 몰라.